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궁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궁합 그러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향이 맞나 안 맞나를 맞춰보는 것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궁합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스승님과 제자의 관계, 또 옆집 아줌마와 나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궁합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의 궁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궁합은요, 일반적인 인간 대 인간의 궁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궁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음량과 오행, 그리고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셔야지 제가 앞으로 설명하는 궁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쉽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5가지가 있어요. 재료가 되는 목과 금이 있고요. 그 재료를 도구로 만들어주는 화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땅을 밟고 살아가죠. 그 땅,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 토입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오행이고요. 이 오행에서 천간과 지지가 나왔어요. 천간은 하늘이고요. 또 지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그 천간과 지지가 상생하고 상극하고 상호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변할 역자를 써서 역학, 역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리학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과 지지가 움직이는 이런 내용의 자연의 움직임이거든요.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이기 때문에 자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한 부분인 우리 인간도 거기에 똑같이 집어넣어서 서로 이렇게 순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뜻에 따라서 변하고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맞춰서 우리가 명리를 추론해 보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이것이 사주 명리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궁합도요, 이 사주 명리학의 기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합을 보고 또 충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천간을 간목이라고 하고 을목이라고 하고 십간이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십간을 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지는 계절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요.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12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목을 인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목은 봄이고요, 나무고요, 하늘이에요. 봄의 하늘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초봄의 하늘의 기운을 간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는 그 목을 성질이고요. 그리고 인목은요, 봄에, 초봄에 땅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인목 안에는요, 이미 간목과 병화와 무토가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간목 안에는 초봄의 하늘과 또 한여름의 병화, 여름의 기운과 또 이 여름의 기운을 갈무리해서 다시 음으로 바뀌기 전까지의 무토의 기운이, 땅의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목하고 인목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를 같이 놓고 간목이 땅에 내려와서 인목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같진 않습니다. 인목은 기가 없고요, 이 형체, 질로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과 인목을 또 병화와 정화, 또 무토와 기토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넘어가셔야지 우리가 통변을 해도 그 통변이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는 목화토금수 오행만 알아도 우리가 사주 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오행에 대한 기본 공부, 또 갑을병정과 다축인묘 이 십간과 12지지의 공부를 정확하게 좀 오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격도 보시는 거고 육친도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간과 지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궁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궁합을 볼 때요, 띠를 많이 보잖아요. 너하고 너는 무슨 띠라서 잘 맞고 또 무슨 띠라서 맞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띠를 보는 것은 아까 말했던 우리 지지의 내용,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운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를 보고 궁합을 얘기하는 거는요, 겉궁합입니다.
물론 지지 속에 지장간에 천간의 기운도 들어있기 때문에 기를 조금 보긴 하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지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띠를 본다거나 육합을 본다거나 삼합을 본다거나 방합을 본다든가 이렇게 합을 보면서 이 궁합을 보는 거는요, 조금 겉궁합을 보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부부, 애인 이런 남녀 간의 궁합은요, 분명히 기를 봐야 합니다. 천간도 봐야 되고 같이 지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남녀 간의 궁합을 볼 때는요, 천간과 지지를 다 봐야 되고요, 조후 궁합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조후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주마다 뜨겁고 차갑고 또 축축하고 건조하고 이런 조후 성향이 보여요. 우리가 일간이 금수로 이루어지고 지지가 금수로 많이 되어 있는 사주는 한마디로 차갑고 습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주는 반대 성향인 이렇게 병정화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지에 인호술 화곡이라든가 사오라는 이런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뜨거운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 개념에 있는 그 조후가 맞춰지는 사람이 만나야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결혼을 좀 늦게 한 노처녀라든가 이렇게 혼기를 놓친 이런 분들을 보고 몸이 좀 아프고 많이 신경질을 내고 그럴 때 노처녀 히스테릭이다, 뭐 얼굴에 뭐가 나고 몸이 자꾸 아플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시집가면 잘 해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후궁합이 틀어졌기 때문에, 조후궁합이 목화토금수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결혼이 늦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조후균형이 무너진 사람이 짜증을 내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증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른들이 결혼하면 다 나아진다, 이 말은 이제 조후가 맞춰지니까 좀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오랜 시간부터 사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다 이렇게 생활에 접목해서 말을 해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에는요, 사주 명리를 떼어놓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4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고 결혼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삼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렇게 삼합이 있잖아요. 인호술, 즉 호랑이띠와 말띠와 개띠가 삼합이에요. 그럼 인묘, 진사, 오 이렇게 내 나이 1살, 2살, 3살, 4살, 그래서 4살이 많거나 4살이 어리거나 이렇게 4살 차이의 합을 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삼합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궁합을 보지 않아도 서로 잘 맞는다. 그래서 띠 궁합을 볼 때요, 혹은 삼합으로 이렇게 궁합을 얘기할 때는요, 전부 다 그 겉궁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겉궁합은요, 이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합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사라지면 등을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 합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겉궁합으로 친해져서 이렇게 합을 이뤘어도요, 어떤 목적이나 지향점이 달라지면 금방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합을 이뤘지만 운에 의해서 충이 오거나 했을 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녀의 궁합을 볼 때는요, 기, 즉 천간의 기운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오행의 기운, 조후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후의 기운을 본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의 글자 중에서 없는 글자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오행의 글자 중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금 설계를 해줘야 되는 오행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좋은 궁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이라는 오행이 너무너무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 금이라는 오행을 이렇게 설계시켜주고 금생수 해줄 수 있는 수라는 오행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겁니다. 첫 번째 말한 조후궁합은요, 내가 금수가 많아서 너무 차갑기 때문에 좀 열기가 있는 목화의 궁합이 나한테 맞는 거고요. 이렇게 나에게 넘치는 기운을 설계해주는 오행이 필요할 때는 이 수 오행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맞는 궁합입니다. 반대로 또 남자 같은 경우도 여자를 만날 때 그렇고요, 여자도 남자를 만날 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 말했던 지지궁합입니다. 그래서 지지로 첫 번째 육합을 보겠죠. 내 배우자 합, 내 배우자 궁 일지를 말합니다. 배우자 궁에서 음량이 맞는 육합의 합을 찾을 때 상대방이 그런 합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합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겉궁합이에요. 이 세 번째 그 지지의 합만 보거나 삼합만 봐서 맞춰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조후라든가 나에게 넘치거나 부족한 오행을 설계해주거나 메꾸는 오행이 없는 상대방을 만났다, 그냥 지지의 합이라든가 이런 것만 봤다, 이러면 쇼윈도 부부라든가 아니면 오누이 같은 사이밖에 되질 않아요.
겉으로는 아주 다정다정하고 누가 봐도 아주 인고 부부죠. 그렇지만 그 속내로 들어가 보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퉁명스럽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듯해도 이 겉궁합보다는 속궁합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와 즉 형체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래야지 서로 궁합이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주를 맞춰가는 건요, 틀어진 이 저울의 추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첫 번째 조우궁합을 봐서 나에게 부족한 아니면 넘치는 거를 보고, 또 조우도 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지궁합을 보는 겁니다. 남녀궁합 말고요, 그냥 회사의 동료라든가 친한 친구라든가 아니면 무슨 동호회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나하고 만나 안 만나를 볼 때는요, 그렇게 조우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합만 보면 돼요. 사회합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주로 만세력을 보고요, 거기에서 삼합에 맞는 띠를 가진 사람이 제일 유리한 사람이고요. 또 지지합을 맞춰본다거나 또 합에서 내가 부족한 합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데 그쪽 사람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를 보시고 상대방의 띠, 나이를 보면 띠를 알 수 있잖아요. 띠라든가 태어난 달만 봐도, 또 태어난 시, 밤에 태어났느냐 낮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조우가 생기잖아요. 만세력을 다 들어가 보지 않고 생년월일을 몰라도요, 띠를 알고, 띠는 이제 인묘, 진사, 오미까지가 이제 목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신유, 술해, 자축, 여기는 또 금수의 기운이 많은 겁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술토라든가 미토라든가 이게 진술충미, 요런 게 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옆에 월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토로 될 수도 있고, 또 금수로 될 수도 있고, 또 뜨거운 인호술로 될 수도 있고, 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띠를 가진 사람은요, 옆에 월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시를 봐야 됩니다. 그냥 그 글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신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 내용이고, 좀 더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우리 사주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궁합을 알고 싶으면 블로그에 그 공지란에 상담 신청 코너에 신청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 유튜브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궁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